여러분들, 바로 현실 공포의 끝판왕 동네 꼬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근데 제가 지금 키워드를 봤어요. 예.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돌비님이 정해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네, 일단은 말하고 가죠,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오늘 말씀해- 키워드는 네.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가 네. 우리 주변에 없는 이유. 그치. 왜냐면 네. 사이코패스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었잖아요. 없죠.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있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 주변의 선배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이뻐해 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좀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 후배 중에 내 친구 중에 하면서 이렇게 다리도 놔주고 막 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실제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제 지인분이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를 파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지만 전직 자동차 영업사원 중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현재는. 그분이 2008년쯤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49이시래요. 그러면은 2008년이면은 한 15년 전이니까는 한 30 몇 살입니까? 아무튼 뭐 중반 초반 이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겪은 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 환경이 조금 많이 어려웠대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돈은 필요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입담은 좀 좋고 해서 돌고 돌아서 자동차 영업을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했대요. 좀 빠른 나이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굴러굴러 먹다 보니까 2번의 이직이 있었고 3번째 직장으로 이제 모 브랜드의 대리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고로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 조직은. 근데 이거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약간 수직적인 분위기잖아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근데 자동차 영업사원 조직은 수평적이에요. 선후배가 있긴 하지만 각자 벌어서 각자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팡팡 튀어요. 완전히. 그래서 개판 5분 전인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 3번째 들어간 직장은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각기 플레이였대요. 그냥. 조금도 구심점 있어서 뭉치는 거 없이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인 그런 매장이었는데 어찌됐건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막내고 나이상으로 막내가 아니었어도 본인이 막내니 뭐 쓸고 닦고 굳은 일 있으면 본인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거기서 한 2년쯤 다녔대요. 2년쯤 흘렀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을 똘비라고 하고 이 똘비 이분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2명 있었대요. 회사에서. 한 명은 자기 팀 팀장님이셨고 이분을 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나이로 막내 30살짜리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민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철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대요. 진짜 좋으셨대요. 사람이. 차도 되게 잘 파시고 고객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고 직원들하고도 원만했고 또 자기도 진짜 많이 챙겨줘서 이 매장에서 본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고 근데 문제가 이 30살 먹은 민이란 놈이었대요. 네. 얘는 진짜 나이가 막내인데 완전히 아나무인에 본인이 민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내야 본인을 그렇게 불렀을 정도니까 위아래가 물론 없는 회사라지만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서로 예의에 많이 벗어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건의 발단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요. 대부분의 그 자동차 매장은 조회를 마치면 영업사원들이 3, 4, 5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면서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놀아요. 근데 여기 매장 같은 경우가 보통 자동차 매장 그러면은 빌딩이 있고 빌딩 1층에 자동차 매장이 있는 걸 많이 상상하시겠지만 간혹 이런 매장도 있어요. 그냥 부지를 대표가 매입을 해가지고 단층짜리 딱 건물 올려갖고 운영하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 매장이었대요. 그래서 단층짜리 자동차 매장이 있었고 우측으로 고객 전용 주차장이 있었고 담벼락이 쳐져서 매장 뒤편으로는 작게 공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영업사원들이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뒷뜰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발바리를 한 마리 묶어놓고 대표가 키웠대요. 어디서 주워온 발바리를. 뭐 영업사원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사람도 되게 좋아했고 뭐 밥도 줘가면서 그렇게 키우는데 아침 회의만 끝나면은 이 막내 30살짜리 민이라는 놈이 그렇게 약 올린다는 거예요. 이 발바리를. 간식을 줄 것처럼 하다 안 주고 괜히 이게 코 팍 튕기고 집 안으로 숨으면은 목줄채 끄집어내갖고 또 코를 탁 튕기고 아이고. 이거를 본인이 입사해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출근하면은 그렇게 약 올리고 논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애정 표현일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보는데 좀 싫더래요. 그래서 한 1년쯤 넘었을 때 한번 얘기는 했었대요. 아니, 저희 민 과장, 이거 말 못하는 짐승을 왜 이렇게 약 올려? 그러지 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도끼눈을 치켰다면서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인데 이거 과장인 게요? 아니잖아. 근데 왜 신경 써? 남의 일은 신경 꺼.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도 없고 대표님한테 가갖고 쪼르르 이르자니 또 본인 모양새도 이상하고 대표도 알기야 알 것이고 다른 선배들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하는데 2년쯤 됐을 때 통쾌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걔가 물어버린 거예요. 민이를. 그래갖고 민이가 손에서 피가 찰찰찰찰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 맞고 뭔 주사 맞고 손에 붕대 감고 찢어진 데 꼬매고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통쾌했죠. 그리고 팀장도 이제 통쾌하면서 그래 저렇게 못 살게 굴면은 한 번은 당할 줄 알았다만 참 저놈 성격상 또 사고 안 치나 모르겠다 팀장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팀장이 설마요 사람가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또 가갖고 뭐 딸을 몽당구로 패겠어요 어쩌겠어요. 에이 그랬더니 아 정말 저거 또라이야. 아 저런 놈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붙어있냐 저거. 뭐 아무튼 쌤통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틀 정도 지나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발바리가 해제돼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게 아니고 해제돼 있더래요. 아침에 나왔는데 난리가 나 있더래요 뒷뜰이.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매장이다 보니까 고객 전용 주차장 매장 안에 이런 데는 CCTV가 다 있는데 뒷뜰에는 CCTV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아침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대표가. 왜냐면은 이 발바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모습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대표가 이 뒷뜰로 들어올 수 있는 각도에 있는 CCTV를 다 돌려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CCTV가 이렇게 고정형으로 막 원통 같은 거 안에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식으로 노출이었는데 카메라가 다 틀어져 있던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한참 전부터 틀어져 있었던 거더만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그래 얘가 손을 물리기 전부터 틀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치지만 참 누가 그랬냐 우리 혹시 영업사원들 중에 있냐 얘기를 한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이제 막 같이 욕을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말을 하면서 미니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손을 물렸고. 그러니까 미니가 아침에 손살을 치면서 아니 왜 날 보냐고 내가 뭐 미친놈이냐고 내가 왜 쟤를 저렇게 하냐고 내가 진짜 억한 마음이었으면은 그냥 후드로 패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했으면 했지 저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미친놈이냐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도끼눈을 뜨면서 진짜 너 아니지? 나 이 근처에 다른 상가 CCTV랑 다 돌려볼 거야 지금. 너 어저께 매장 클로징한 이후로 이 근처 온 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미니가 저 없어요. 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오케이 알았어 의심해서 미안한데 상황 자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좀 이해를 해줘.
그리고 대표가 진짜로 그 근처를 다 뒤지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일로 경찰분들이 한문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신용은 몇 번 하더라도. 그래서 대표가 영업사원들을 대동해가지고 근처를 다 뒤지고 볼 수 있는 CCTV를 다 봤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대요. 대표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렸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니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으니 오히려 대표는 더 약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미니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돼요. 미니가 퇴사를 이제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참 아나무인인 놈 하나 드디어 나갔다. 하늘나라로 간 발바리는 미안하지만 발바리가 그래도 우리 매장에 평화를 줬다 가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미친놈 저거 잘 나갔다 하는데 이제 그 미니가 나가고 다들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한 달이 채 못 됐을 때 회식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직원 한 명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이네. 지각하면 벌금 내야지. 벌금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보통 지각을 하더라도 10분, 20분 그 이상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한다든가 내일 못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전날까지 술 먹고 잘 놀았는데 못 나온다. 술 먹고 꼴았구나. 근데 술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하는데도 10시, 11시가 됐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다가 오후 늦게 연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저께 술을 먹고 헤어져갖고 가는 길에 뻑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모습이 영락없이 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뭐하고 하니라고 내가 솔직히 정신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전에 듣게 됐는데 막 섬뜩 하더래요. 민이라는 놈이 참 미친놈인 줄 알아서 이런지 몰랐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했고 민이라는 애가 당연히 조사를 받게 됐죠. 근데 민이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대요. 근데 민이가 살고 있는 집도 CCTV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가 2008년도니까 예전이잖아요. CCTV는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뭐 기지국을 뭐 해가지고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지만 이게 사실은 뒷모습 실루엣만 보고 민이라고 찍은 거였기 때문에 사건이 좀 지지부진한데 민이는 그때도 되게 억울해했다고 전에 들려오더래요. 근데 민이하고 지금 뻑치기를 당한 이 사람하고는 글쎄 내가 모르는 원한 관계가 좀 있었나? 아니면은 우리 때문에 본인이 퇴사했다고 여겨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수하려고 저러는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장에까지 경찰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민이라는 사람과 직원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가더래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크게 민이가 그럴 이유는 없는데 참 이상하다 하는데 본인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민이가 받았대요. 민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형 잘 지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냐 해서 우리야 뭐 늘 똑같지. 그랬더니 아니 형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요 형.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그랬더니 형 알잖아요. 내가 다른 선배들은 내가 별로 통하고 싶지도 않고 형하고는 나하고 뭐 특별히 트러블 없었잖아. 형 내가 진짜로 뭔 범법자도 아니고 내가 왜 항상 멍멍이가 죽은 것도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양반 머리 터진 것도 나 때문이라고 다들 나한테 왜 그래? 형 나한테 말을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래 다들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마. 내가 가운데서 뭐라도 내가 찍소리도 한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 너라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 네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얽히기가 싫었대요. 거기서 야 평상시에 네가 이 말 하면은 다음 뒤통수 깨진 사람이 본인일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글쎄다. 난 너랑 일할 때 그래도 난 재밌었어. 네가 맨날 그냥 뭐 먼발 족발 찾으면서 욕하는 것도 재밌었고 근데 모르겠어. 왜 그런가. 난 몰라. 그냥 얘기하니까 형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네 형. 나도 이제
서른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뭐 나이 먹는데 이 꼴을 왜 당하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알았어요. 나중에 소주 한잔 하게요. 끊더래요. 그래서 끊고 얘가 진짜로 한 게 아닌 거야.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지? 아니 다음 타겟이 난가? 엄청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쪼르륵 달려갔대요. 아 팀장님, 그러니까 야 똘비야 왜? 방금 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니? 왜? 뭐라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열애저래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억울은 개뿔. 지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걔가 안 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항상 왜 모든 정황이 그냥 진짜 업보야 업보. 뭐 어쩔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 무서워요 팀장님 얘기를 하니까 뭘 쫄아. 야 넌 체격도 좋고 그냥 제껴버려 오면 쫄지 말고 머시마가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뒤통수만 맞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후로 다른 직원이 다친다든가 별다른 일 없이 한 반년 정도 이상이 또 흘렀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잊혀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팀장님하고 이제 그 미니 일 관계로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 조금 더 닿아가지고 이 팀장님이 다른 이제 선행들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봤더니 봉사활동 동호회를 2개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사람 괜찮고 봉사활동 동호회도 하시고 참 괜찮은 분이다. 근데 이 똘비라는 사람도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팀장님 봉사활동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랬더니 막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활동하는 단체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동호회였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인터넷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거 2개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야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너 혹시 교회 다니냐?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지금 종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굳이 너를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한번 교회도 다녀보고 해봐라. 좋다. 우리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고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일요일날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썩 나쁘진 않았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도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사람들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교회 아니었고 정상적인 교회였고 진짜 정상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대요. 교회에 거기서 하는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족감을 찾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대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호기심이 있었죠.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빡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하다 보니까 힘들더래요. 쉬엄쉬엄 하고 싶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연락도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하루는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요즘 이렇게 안 나와. 얘기를 하니까 요새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뭐라고 했냐, 이런 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호기심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솔직히 얘기했대요.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조금 쉬엄쉬엄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 순수한 마음 내가 아니까 그래 하면서 오히려 따독여주고 본인을 조금 더 봉사활동도 하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많은 거를 옆에서 코칭을 좀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천사고 너무 좋다. 많이 의지를 했대요, 그 팀장님한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팀장님의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근데 생일을 챙겨주는 매장도 있고 아닌 매장도 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딱히 생일을 챙기진 않는데 이 매장도 안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생일을 아니까 팀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작은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날 팀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이렇게 있다가 문득 장난을 좀 쳐주고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팀장님이 일정을 대충 들었을 때 저녁 7시쯤 매장에 잠깐 들어와서 서류 정리하고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시쯤 매장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린 거예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팀장님이 매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류 정리 뚝딱뚝딱 잠깐 하고 다시 차를 끌고 집으로 출발을 하시더래요. 집이든 뭐 친구 만나 술자리를 가든. 그래서 몰래 똘비가 장난칠 겸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팀장님을. 쭉 따라가는데 이 팀장님 집이 서울시를 예로 들면은 압구정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따지면. 근데 완전 반대 방향. 저 밑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벗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면서 이제 쭉 따라가면서, 어디 가시지 이 시간에? 상담 가실 일정은 오늘 내가 없다고 들었는데. 몰라, 따라가 보자 하고 그냥 따라가 봤대요. 왜냐면은 여기서 훨씬 멀리, 아주 멀리 갈 것 같으면은 따라가다 전화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나 한번 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 15분? 그쯤 얼마 안 달렸대요. 얼마 안 달려가지고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시더니 어느 작은 단독주택 쪽으로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모님이 사시나 하는데, 그 마을이 구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을 초입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포장된 길 따라서 쭉 한참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고, 저수지를 따라서 또 쭉 포장된 길 따라 들어가면 저 끝에 마을이 하나 더 있고, 가운데는 농사직관이라고 비어있대요. 근데 그 한가운데 덩그라니 되게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더래요. 막상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본인이 약간 멀리 있었는데, 이게 선물을 드리면 하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빵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팀장님 하면서 내린 거예요. 그때 팀장님이 삐껍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별장이에요? 하니까 야,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팀장님 오늘 생일이시잖요. 내가 선물 드리려고 깜짝 선물 준비하려고 따로 와봤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이씨 놀랬잖아 임마. 아이 자식이 진짜 간 떨어질 줄 알았어 임마. 그러니까 그냥 작은 선물인데요,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깜짝 놀랬죠? 서프라이즈 맞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야,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은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얼마나 나빠. 저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팀장님. 여기 팀장님 집이에요? 별장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사시는 집인데 부모님이 잠깐 출타하셔가지고 내 집 좀 잠깐 확인할 거 있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나 이거 바로 하고 나갈 거야. 나가서 저기 시내에서 커피 한 잔 먹든가 하자. 선물 고맙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물 드리러 온 거니까 저는 그냥 갈게요 하고 이제 갔대요. 가면서 생각을 쭉 하면서 가는데, 그냥 부모님 집일 수도 있긴 한데 집이 좀 작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사시기엔, 그래도 야 동네 마을은 좋다, 주택 좋다, 별 생각 안 하고 쭉 가서 다음날 또 일상생활하고 하는데 팀장님도 본인을 대하는 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똘비가 그 근처를 또 갈 일이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갈 일이죠.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그 마을을 들어가 봤대요. 그냥 왜 들어가 봤냐면 팀장님 부모님이 거기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했고, 그냥, 그리고 그 마을 안쪽으로 쭉 더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걸고 나올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쭉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 부모님이 어디 해외 나가신 건가? 이상하다 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집을 봤대요. 집이 이뻤대요. 근데 되게 작은 주택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조립식 샌드위치 파넬로 지은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었고, 주택은 주택이네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울타리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놓잖아요. 전원주택은 울타리 나면
넘어가서 아내나 한번 이건 좀 아닌데 볼까? 에이씨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선은 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넘고 다시 이제 오는데 그냥 이런데 땅값은 얼마고 이런 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팀장님, 그 저번 날에 본 부모님 댁 있잖아요. 그런 데는 땅값이 얼마나 해요?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이. 거긴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나중에 돈 벌면 그런데 집 짓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난 몰라, 나도 그냥 부모님이 집이니까 내가 뭘 알겠냐? 너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쁘니까요. 전원주택에 사는 게 저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차 팔어. 열심히 팔면은 더 으리으리한 집 짓고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으시더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그 집이 기억에서 이제 가물가물 어느 정도 이제 해져 갈 때쯤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대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말도 마라. 발발이 무지개 다리 건너버리고 위에 있었던 선배 하나 뒤통수 깨져버리고 그 이후로도 좀 다친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이게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뭐 하다가 뭐 해서 빈 사람도 있었고, 야, 우리 회사에 뭐 마가 꼈다고, 내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노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잠깐만 있어봐라. 네 얘기를 종합해보면 말이야, 똘비야. 그 팀장님이라는 분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네가 이렇게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면은 팀장님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팀장님은 한 번도 다친 적도 없고, 물론 다른 안 다친 사람도 있지만 팀장님이 이 말 들어보면 평상시에 조금 아이고 이놈은 안 되겠다 싶다 한 사람들이 주로 다쳤던 거 아니냐? 이 말대로라면 그런데? 그러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본인이 막상 그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못 느꼈었는데 밖에 있는 제3자가 들으니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내가 팀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지. 아니야, 인마. 되게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얘기를 쭉 해줬더니 아니, 그냥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가 말을 그렇게 놓고 나한테 뭐라고냐? 친구가 오히려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냥 술이나 먹어 하고 이제 술 먹고 저녁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그냥 민이라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굳이 따지고 들자면 쿤애? 팀장님이네? 팀장님이 찍은 애들만 다 이렇게 잘못됐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은연중에 찍은 애들.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선배 몇 명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요 선배랑 우리 팀장이랑 혹시 약간 언쟁이라도 감정 상한 적 전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게 트러블이 한 번씩 있었고 그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이 없는 직장은 아니니까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 뭐 별일 있겠냐, 팀장님이 그럴 뿐도 아니고 하는데 자꾸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냥 이게 사람이 뭔가를 깨달으면은 본능이 깨어난다고 이제 그렇게 전 전달 들었는데 괜히 팀장님 이제 옆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었는데 괜히 느낌이 쎄하고 팀장님 눈빛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서 상상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은 거 많이 알려주신 팀장님을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보면 볼수록 눈은 뱀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냥 에이 설마 하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가 하나 있대요.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분이 뺑소니를 당하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왼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손톱이 없었대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네에. 그쯤에 해가지고. 근데 팀장님이 범퍼가 교체된 걸 본 거예요. 근데 괜히 막 머릿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괜히 좀 멋있게 하더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팀장님이 다니던 공업사 본인도 다 아니까 거기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범퍼 혹시 얼마 전에 수리하셨냐고 몇 군데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본인도 아니까. 근데 수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서도 범퍼를 교환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범퍼를 어디서 갈았을까? 어디서 했지? 근데 범퍼를 조금 자동차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범퍼를 뜯었다 붙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다가 미친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주택이었어요. 아, 거기 창고라면은 혼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오버하는 것 같아도 그냥 뭔가 재밌다? 이런 느낌도 같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가기보다는 그냥 팀장님 일정 있을 때 한번 쓱 갔다 와보자. 괜히 마주치면은 뻘쭘해지니까. 근데 아침에 팀장님이 이제 통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 예, 선생님. 아, 그럼 오후 2시에 썬팅샵에서 뵙는 걸로 하고 그때 차량인도 드릴게요.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예, 그럼 2시에 썬팅샵에서 뵐게요. 하고 끊더래요.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출고 일정이 있으시구나 싶어가지고 2시에 맞춰서 그 팀장님 주택으로 향한 거예요. 똘비가. 주택에 가가지고 오늘은 펜스를 넘은 거예요. 높지도 않고 펜스를 넘어가지고 통유리로 돼 있으니까 집안을 이렇게 보는데 커튼도 안 쳐져 있더래요. 여전히 사람 인기척은 없고 누가 이렇게 다녀왔다 갔다 흔적도 없고 크게 부모님은 여기 안 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구색은 갖춰놨대.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그리고 옆에 창고를 봤더니 창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래요. 저 창고 안에 범퍼 이런 게 있나? 해서 창고를 이렇게 살짝 열어보려고 하는데 자물쇠 때문에 결국 안에가 보이진 않더래요. 창문도 아예 없는 창고였고 창고 크기는 좀 컸는데 근데 이러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한 통 오더래요. 메시지가 한 통 와가지고 메시지를 확인을 하니까 뭐였냐면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 썬팅샵 결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결제일 한 일주일 전쯤에 저번 달 거 얼마다고 정리를 해서 보내줘요. 그 문자였대요. 문자 받아보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대요. 난데 혹시 우리 팀장님 오늘 납차 지금 하고 계시지? 물어보니까 아니요, 팀장님 안 오셨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여기가 아닌가? 알았어요. 끊고 다른 썬팅샵에 전화를 했대요. 저 저번 달에 거기 돈 뭐 얼마 있죠? 아, 문자가 안 와서. 우리 팀장님 납차하고 계시죠? 안 오셨어요? 알았어요. 끊었대요. 보통 이 두 군데에서 다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땡땡씨, 난데 오늘 팀장님 차 어저께 정도에 온 거 있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팀장님 차 온 거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대요. 뭔가 쎄한 더러운 느낌. 근데 저 멀리서 팀장님 차가 산타페였대요. 그때 산타페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저 멀리서.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 발생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택 뒤편으로 이렇게 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앞에 똘비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뒤에 편 펜스로 그냥 넘어갔대요. 집 펜스 안쪽으로 안 들어온 것처럼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데 차 멈추는 소리 들리고 차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탁 닫히는 소리 들리고 그러더니 조용하더니 갑자기 빵빵한 클락션을 누르더래요. 2번. 예. 그러면서 똘비냐? 하고 외치더래요. 팀장님이. 어차피 차 있는 거 뽀록 났으니까. 그래서 뒤편에서 대답을 했대요. 팀장님이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뒤에 논두렁에서 뭐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팀장님. 그때 본 주택 여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근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넌 여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 저 진짜 주택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는 일로 와, 차나 한 잔 줄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팀장님, 그냥 저 마침 일 있었어요. 가보려고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야, 차도 안 온 놈이 뭔 일이 있어. 요즘 계약도 없는 놈이 일로 와. 차나 한 잔 먹고 가라. 나 심심한데 잘 됐다. 집 좀 구경시켜줄게. 아침에 저 약속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야, 그냥 차
차 한잔 마시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주 바쁜데 다음에 좀 말씀 주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와 보라 임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막 어거지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손 잡고 끌고 가시더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녹차를 타서 주시더래요. 탁 우려가지고 이렇게 옛날 우리 다과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게 탁 해가지고 녹차 탁 해가지고 녹차를 이제 주는데 그냥 느낌이 쎄하니까 별로 먹기는 싫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았고 집 안은 되게 깔끔했대요. 마셔. 예.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실 말씀이 혹시 뭐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팀장님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새 나도 영업이 좀 잘 안 되고 이직을 좀 생각해야 되나 싶고 머리 복잡해갖고 왔는데 마침 네가 있어서 온 김에 하소연이나 하고 얘기나 하고 그러려고 한다. 일단 들어라.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 막 하시더래요.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를 뭐 여기서 뻑치기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다 싶어가지고 한 15, 20분 정도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녹차도 조금씩 마시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빨리 뜨고 싶으니까 20분, 30분쯤 됐을 때 이제 팀장님 저 좀 이제 가볼게요 하고 이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팀장님이 이제 앉아서 가봐 똘비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팀장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이 철문이었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더래요.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참선하듯이 눈 감고.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창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앞에가 통창이니까 봤더니 통창이지 열리는 창문은 아니었구나. 그때 보이더래요. 이게 여는 창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유리로만 통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두꺼워가지고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서 팀장님 저 가야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얘기하시더래요. 팀장님 저 가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시더래요. 팀장님 나 가야 된다고요. 좀 열어주시라고. 눈 감고 가만히 그냥 있더래요. 이제 본인이 나가려고 이제 막 줄 서시고 막 그 뒤에 부엌처럼 해놓은데 갔는데 나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냥 그 현관문. 그 외에는 창문도 없어요. 이 집은. 팀장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지러지라니 졸리더래요. 팀장님 팀장님 하면서 옆에 탁자 같은 걸 들어가서 통창에 집어 던졌는데 통창이 안 끼시더래요. 팀장님 하는데 머리가 아프면서 되게 어지럽더래요. 그러면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대요. 팀장님 왜 그러세요? 팀장님 이거만 반복하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그러다가 언제 본인이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샌드위치 판을 창고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본인이. 그리고 그 안에 모습을 처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를 작은 병에 물인지 소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치 실험실에서 포르말린을 넣어놓은 거 그것처럼 그런 게 있고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현실 감각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본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뒤로 팔을 묶어놨는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빡빡 묶어놓은 게 아니고 철사를 이용해갖고 양손의 엄지만 딱 묶어놨대요. 두 손의 엄지만 서로.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야. 그걸 처음 알았대요. 열중샷 자세로 두 개의 엄지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팔이 앞으로 안 움직여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앞에 팀장님이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래요. 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팀장님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뭐대요? 팀장님? 그랬더니 조용히 팀장님이 이게 뭘로 보이니?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손톱이 아니고 뭐야 사람 손 끝마디 아니에요 팀장님? 이게 뭐예요 팀장님? 이 손가락이에요 뭐예요? 이건 왜 머리카락이고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왜 자꾸 너 관심 가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냥 전 순수한 마음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나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올 때 내가 몰랐을까? 그러더래요. 아셨어요? 알았지, 당연히 알았지. 네가 여기를 2번째 오고 할 때 내가 몰랐을까? 그러더래요. 아셨어요? 다 알았지 나는. 그럼 오늘 네가 여기에 오게 된 게 우연일까? 그러더래요. 예? 내가 2시에 상담 있다고 그러면은 네가 올 것 같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 있네? 그러더래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팀장님이 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내 발로 그냥 여기 와 있던 거예요. 그냥. 그러긴 한데 그랬더니 아무리 조사해도 나올 게 없겠다. 그지? 너랑 나랑 통화한 것도 없고. 근데 팀장님 저한테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내가 뭐 너 어떻게 한다는 줄 알겠다. 그냥 재밌잖아.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재밌잖아. 그러더래요. 팀장님 이제 장난이면 그만하시고 저 이제 좀 가볼게요. 충분히 저 많이 떨리고 무서워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두꺼운 쇠 같은 거 자르는 벤치 큰 사이즈 있어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위에가 조금 검붉은색으로 몇 번 잘랐던 흔적들이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저게 이제 다른 게 묻은 걸 수도 있겠지만 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팀장님, 장난 그만하셔요. 저 갈게요, 팀장님. 장난 이제 좀 풀어주셔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오시더니 발가락에다 그걸 끼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손가락이 아플까? 반가락이 아플까? 묻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장난 그만하세요 하니까는 팍 해서 눌러서 자르는 게 아니고 힘을 지그시 주면서 천천히 내리시더래요. 되게 아프더래요. 이제 팀장님 진짜 아파. 잘리겠어 팀장님. 소리를 지르니까 자 이쯤 하고 다시 열더니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또 그렇게 하시더래요. 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꽉 눌러 피가 날 정도로 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하시더니 앞에 오더니 다시 쭈글 앉아갖고 야, 손가락이 아프디 발가락이 아프디 그러더래요. 팀장님 진짜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 갈게요. 그랬더니 못 가. 내가 보내주면 못 가지. 네가 알아서 나가든가. 못 가.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발가락부터 시작을 할게. 그러면서 오시더래요. 근데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래요. 왜냐면 본인 손하고 발에서 피가 나고 장난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손보다는 발이 움직이기가 좀 편했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어차피 죽을 거 해보자 라는 심성으로 그냥 발길질을 하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 팀장님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본인을 이렇게 바닥에다 딱 눕혀놓고 막 뭔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이 반응을 예상했었지. 그렇지 그러더래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본인을 어떻게 하기 전에 뒤쪽에서 누구세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한 남자 4명이 들어오고 있더래요. 이쪽 앞쪽으로. 근데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창고 문은 닫혀 있었고 창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고 이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보이는 게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똘비 입에다가 헝겊 같은 걸 막 몰아넣더니 살짝 문을 열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고 팀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똘비는 살아서 나갔어요. 거기서 손가락 발가락 잘린 거 없이. 그리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당연히 바로 나가자마자. 근데 똘비가 본 상황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막 도망쳤을 것 같잖아요. 도망을 치긴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은 그 병들 있죠. 예.
그 병들을 큰 보자기 같은 데다가 싹 쓸어 담더니 차에 싣고 튀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어줘가지고 똘비가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안 지났을 때 팀장이 다시 오더래요. 네. 제 발로. 경찰도 다 와 있고 한데. 그러니까 막 똘비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네. 나 여기다 묶어놓고 이 사람들도 다 봤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이제 막 사건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사람 손가락도 있었고요. 멋도 있었고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제 후배인데 조금 놀래켜 주려고 장난을 좀 솔직히 세게 쳤다고. 세게 친 건 인정하는데 제가 죽일 의사는 없었고 죽일 거였으면 손가락 발가락 갖고 장난 안 치지 않냐고. 죽일 거였으면 머리를 때리든 배에 빵꾸를 내든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지금 내 후배가 말한 거 그런 게 있었으면 현장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당신 뭐 쓸어서 나갔잖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요?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일단은 자리를 떴다가 바로 들어왔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목격자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하니까는 조사를 했는데 끝끝내 못 찾았대요. 그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왕복 1시간 거리를 책정을 해보면은 거기가 도심도 아니고 막 허허벌판에 진짜 넓은데 못 찾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처벌을 받을까요? No. 집행유예.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오. 처벌 안 받죠. 장난을 좀 세게 친 거예요. 상해를 입히긴 했는데 세게 쳤던 거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잘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넘겼는데 이게 사건이 이렇게 흐를 동안은 이분은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팀장이란 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색 같은 거 할 때까지도 구속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똘비는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적을 했대요, 똘비가. 그냥 대표한테 문자 한 통 남기고 회사 그만둔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그만두고 잠적을 했는데 한 2달? 3달? 시간이 이제 흐르고 그 해당 도시에서 벗어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집 앞에 슈퍼, 집 앞에 슈퍼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대요. 네. 그렇게만 살았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친구들, 지인들 연락을 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자기 동료들 몇 명하고든 연락이 된 거예요. 한 3달 있다가. 네. 궁금하잖아요. 팀장 어떻게 됐나. 이민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고 그리고 그 팀장님 책상에 네. 너한테 쓴 편지 봉투가 하나 있다고. 까서 봤는데 뭔 내용인지 난 잘 모르겠다고. 버리려다가 일단 한쪽에 놔뒀으니까 오라고 아마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대표님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냐 왜 연락도 다 끊고 그러고 살았냐. 그래서 아시지 않냐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행유예 받아서 내가 사회생활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그래 어디 카페에서 좀 보자. 너한테 편지 하나 남긴 거 있더라. 그러더래요. 그 대표님을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팀장 처리 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한참 전부터 이민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민 준비하고 있었고 너한테는 편지 남긴 건데 솔직히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보면 알 것 같아서 일단 안 버리고 놔뒀다. 네. 그래가지고 남긴 편지 봤더니 편지 내용은 되게 짤막하고 되게 간단했대요. 딱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반드시 다시 그날이 올 거다. 기다려라. 라는 내용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게. 오마 소름 쫙 끼친다 지금. 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거를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대표랑 한참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은 대표도 약간 낌새를 채고 있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전혀 확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대표랑 둘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동원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였다는 결론이 딱 도달을 했대요. 사이코패스인데 이 팀장이 대표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 나가는 이유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이 대표랑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지은 죄가 참 많은데요. 신이 있다면은 벌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 주나 안 주나 보려고요. 헐. 교회를 나갔던 거는 그 이후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들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때는 다 흘려들은 거예요. 농담식으로 다 흘려들었던 말들인 거예요. 이게 팀장한테. 봉사활동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나와서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은 다들 목적이 있고 심심하고 안 흐트러지고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넘들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것도 했던 거고, 똘비 같은 경우에도 이민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거의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 지을 때쯤 마지막 피날레는 똘비였던 거고 이렇게 딱 연관이 되더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이민을 갔다고 해서 한국을 못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이게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미친대요, 평생. 근데 이분이 엄청 돈을 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돈을 버셨는데 이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결혼 안 하셨고 지금 무조건 경호원 대동에서 다니세요. 한 명. 딱 전해들은 바로는. 집에 있을 때 보안 시스템 있잖아요. 집 바깥으로 나가면서부터는 꼭 경호원 한 명이 옆에 따라다녀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 인생 한 명을 바꾼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는 없다. 내가 이 사람 사이코패스다 느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있어도 내가 절대로 몰라야 사이코패스래요. 그렇지. 그래서 내 주변에는 사이코패스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있어. 있는데 네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저는 이제 선배한테 와. 재밌게 들어가지고 전달을 해보는데 이거 어떻게 매끄럽게 못된 것 같아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동네 꼬마 형님입니다, 역시. 아유, 야, 박수가 절로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박수가 절로 나와요. 와, 맞네. 왜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나 했더니 우리가 모를 뿐이네. 알 수가 없네요. 알면은 그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응? 사이코패스네. 그걸 알아보면. 응? 그렇잖아요. 같은 사이코패스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그렇죠. 치밀하고.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어디까지 도대체 설계해 두고 이 사람이 이민 가기 전에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니까 참 머리도 좋고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어울렸던 것도 다 계획이었구나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심장 좀 뛰어라. 잠깐 멈춰 있었거든요. 몇 분 정도. 아유. 그래서 좀 아프네요. 예. 네, 아유 아무튼, 관찰이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큰 교훈이 있었네요. 마지막에.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맞네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는 이유 딱 이 영상에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 말에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들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범행을 하다가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로 그 전에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항상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더 착하게 살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뭐 전부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몰라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테슬러즈님은 배우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우가 아니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이고, 돌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게요. 벌써 또 한 주가 지나버렸네요. 빠르네요, 시간이. 저는 돌비님이 보고 싶어서 어? 시간이 잘 가지 않았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도 테슬러즈님은 활기차게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네네. 테슬러즈님이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예, 제가 또 내려가서 한 4일 쉬면서 제가 또 마냥 놀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만난 주변 지인들과 인맥을 동원해서 혹시 살면서
좀 무섭거나 굉장히 기괴하거나 뭐 이런 거 없었나 이거를 또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 2명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제리씨입니다. 공유입니다. 일단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원래 제 고향에 있으면 제 고향은 이제 조금 큰 도시라면 지방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지방 중에서도 군이나 작은 시읍 면 뭐 요 정도 단위에서 전학을 왔던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코드가 잘 맞고 저희 흔히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얘기 원피스 뭐 나루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던 친구들인데 어쩌다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겸사겸사 보는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재를 했어요.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면 살면서 이래저래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라 별 기대 없이 너희들이라도 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는데 의외로 좀 얘기를 듣게 된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살았던 동네가 지방 중에서도 약간 깡촌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완전 시골은 아닌데 조금 이제 다리 건너면은 서로 다 이렇게 겸사겸사 알만한 정도의 작은 동네에 살았대요.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한 명을 태훈이라고 해보고 한 명을 태음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가명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태훈이라는 친구가 조금 이제 저랑 이제 어울려 놀 때에도 그렇고 조금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있고 좀 리더십이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친해지고 나서도 조금 자기 주장이 있는 편이라 몇 차례 이제 말다툼까지는 아니고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이제 무리해서 조금 대장 비슷하게 하는 친구였고 태음이라는 애가 그 옆에서 이제 맞장구 치는 애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애였는데 이 둘은 원래 그쪽에서도 같이 살다가 같이 전학을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왜 같이 전학을 왔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태훈이가 사실은 좀 그 동네에서 약간 골칫덩이였대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수박서리 같은 것도 좀 하고 말썽을 좀 많이 피우는 이런 친구였는데 대인관계를 할 때 저희가 약간 리드를 잡는 쪽이 있고 따라가지고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리드를 하는 애고 태훈이가 항상 옆에 태훈이 옆에 따라다니는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어울리다가 어쩌다 보니 한 친구를 알게 돼요. 이 친구 이름을 이제 은서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은서라는 친구는 약간 좀 잘 어울리면서 이제 얘들하고 잘 지내긴 했는데 뒤늦게 얘네 무리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울리는 애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태훈이가 대장이고 태음이는 오래전부터 이제 오른팔 노릇을 하던 애고 저희가 이제 친구들 간에도 은근히 서열 관계가 살짝 있잖아요. 없진 않겠죠. 예, 완전 평등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은서라는 친구랑 이렇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 태훈이가 약간 은서와 의견 충돌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태훈이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랑 의견 충돌이 있으면 남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따라갈 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좀 이러고 따라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 은서가 몇 번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얘는 좀 껄끄럽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그냥 이건 사건이라고만 치부를 할게요. 근데 이 사건에 태훈이가 사실은 좀 큰 귀책 사유가 있었어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약간 태훈이 입장에서 아니 내가 평소에도 은서 얘를 조금 껄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얘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책임 사유를 좀 키워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태훈이가 대장이잖아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은서가 약간 이 일에 주동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은서가 걔가 듣기로 학교에 꽤 오랫동안 남아서 벌도 서고 반성문도 쓰고 제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네. 저희 때는 또 체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남들 앞에서 꽤 굴욕적인 체벌도 많이 당했었대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은서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태훈이한테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은 너가 이렇게 주동적으로 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따라간 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좀 따지니까 얘가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집애같이 말 더럽게 많네. 아니 내가 이렇다 하면 그런 거지 뭐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짓뭉개버린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태훈이가 그 학교나 그 동네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했기에 이들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고 조금 껄끄럽고 애매한 관계로 쭉 유지가 됐대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다 흘러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걔네가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은서라는 친구 아버지가 네.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촌동네 같은 데 가도 동네에 슈퍼마켓은 없어도 조그마한 교회는 하나씩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도시에 있는 교회와는 달리 이런 곳에 있는 교회는 약간 뭐랄까요. 그냥 십자가 딱 하나만 박혀 있고 예배당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할 정도로 조그마한 규모의 영세 교회였대요. 이제 저희가 이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부모님 뭐 하시는지를 보통 물어보고 어울리는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그러다가 방학이 됐는데 은서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태음이랑 이제 다른 애들한테 아빠가 친한 친구들 방학 때 혹시 알바하거나 이런 거 필요하면은 교회 와서 청소 같은 거 알바 도와주고 정리 같은 거 좀 도와주면은 시급을 후하게 쳐준다더라.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이 할 만한 알바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잘됐다. 돈 좀 모아가지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가서 뭐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은 모릅니다만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예배가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평일에 뭐 새벽부터 나가서 하는 예배도 있고 평일에도 간간히 오셔서 이렇게 뭐 모이는 예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열성적이신 분들은. 근데 전 뭐 잘은 모르니까 이제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예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당이 조그맣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도 좀 많이 쌓이고 어질러지는 게 있으니까 너희가 와서 좀 이런 걸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거 없네. 이제 태훈이가 또 나선 거죠. 이거 약간 개꿀인 것 같은데 어때? 가서 좀 같이 해볼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가고는 싶은데 저희가 이런 좀 흔히 얘기하는 시골 동네에는 당시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게 잘 안 돼 있고 차가 굉장히 빨리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까지 갔다가 자기네 읍내까지 돌아가는데 차가 끊길까봐 어른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태훈이랑 태음이라는 애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만 부모님한테 컨펌을 받아서 그러면은 우리는 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학 때 거기 알바를 갔대요. 굉장히 꼭두 새벽부터 갔대요. 한 5시? 6시? 뭐 이때쯤은 가서 있는데 진짜 그 시간 즈음에서 굉장히 일찍 오시는 성도라고 하죠. 믿으시는 분들. 이 성도 여러분들이 막 오시더래요. 그래갖고는 막 밖에서 이제 자기들은 그냥 대기만 타고 있는 거죠. 저희 약간 일식장 알바 가면은 다 끝나면은 치우려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빙 하다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 다 치우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이제 어차피 거기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할 게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치우고만 가는데 시급을 그렇게 쳐준단 말이야? 참, 친구 아버지지만 고맙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서를 지난날에 자기가 조금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미안하더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해서 이제 며칠 그렇게 나갔대요. 근데 이제 나갈 때마다 은서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한 미소로 자기들을 맞아줬대요. 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단정한 가르마 머리에 네모난 안경을 쓰시고, 자기가 그 흔히 성직자라고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경건한 느낌의 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가면은 성도들 오기 전에 꼭 나와서 성경책을 한 팔에 이렇게 끼고 자기들한테 반말을 안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들 친구들이면 아이고 네가 돌비구나, 반갑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그래요, 뭐 우리 은서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주님 믿고 천국 가세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전형적인 뭐 설교 말씀 조금 하시는데 워낙에 인자하게 맞아주고, 무엇보다 아침에 가면 간식거리를 그렇게 꼭 준비해놨다가 주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며칠 나갔는데, 한 일주일 넘게 나갔을 때쯤 주말이 되려고 하는데, 네. 금요일날 밤에 새벽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갔대요. 밤 예배가 있었대요, 그 교회가. 주말로 넘어가는 그때.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시급을 더 쳐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좋다고 나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 은서 아버지가 우리 형제님들 오늘 일이 끝나면은 집에 돌아가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같이 조촐하게 파티 비슷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다녀봐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성도들끼리 작은 약간 야유회 비슷하게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와서 바비큐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도와주고 와서 고기도 먹고 놀다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대신에 이 일은 평소보다 좀 고되니까 시급을 조금 더 쳐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싫을 게 없잖아요. 실로 고기도 준다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장작 갖다가 불 피우고 사람들 도와주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가 워낙 작기에 오는 성도들이 해봤자 그냥 건너집 뭐 세탁소집 사장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오셨어요? 막 이제 애들이 인사하면, 야 너네 생전 말썽만 부리고 뭐 하나님하고 거리가 많이 멀 것 같은 애들이 맨날 여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 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나타내면서 오케이 표시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주님의 뜻이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저것들 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네. 혀를 차면서 이제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고기와 돈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밤이 무르익어가고 자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어울려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시골의 전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분위기가 되면 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어르신들이 자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아, 한 잔 먹어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술도 한 잔씩 주시더래요. 막걸리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저희가 사실 저는 술이 뭔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마셔보고 싶잖아요. 괜히 어른들이 마시니까. 그것도 이렇게 쭉 마시면서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막 있는데, 이 막걸리가 아시다시피 조금 마시면은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태훈이가 한 3잔 사발로 받으니까 이게 해롱해롱 하더래요. 그래서 죽겠네, 이거 졸린다. 근데 좀 더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졸려갖고 있는데 은서가 이렇게 옆에 오더니 야, 너 많이 졸려? 많이 취한 것 같다. 괜찮아? 눈이 풀렸는데?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거 있잖아요. 자존심. 뭔 소리야,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거나 저 구구단 같은 거 내봐,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27 곱하기 4 했더니 14?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취했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덜 취한 애들하고 같이 이 예배당 뒤쪽에 가면 조그만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자라, 갈 때 깨워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투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준 뭐 태음이나 아니면 은서나 이런 애들은 나갔겠죠. 사실 태훈이의 기억으로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엎어져 잤는지 감각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 머리 위에 뭔가가 가까이 닿아 있는 감각이 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말씀드려보면 이는 자연의 섭리이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말 범죄를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성경 같은 거를 읽는 막 얘기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저희가 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소리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왔어. 이거를 기억을 못하겠어서 예. 이게 뭐야 했더니 이 친구는 그거를 저도 물어봤어요. 너 이걸 어떻게 기억해? 했더니 이게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제일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절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두 구절이 머리에 남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와서 찾아보고 이제 이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중얼중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뭔 소리야. 근데 계속 그거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걸 막 이렇게 계속 하더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느꼈을 때 이거를 최소한 40-50번은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테이프 같은 거를, 말씀 테이프, 영상 같은 걸 틀어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머리 위에 뭐가 닿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감각이 목덜미 쪽으로 내려오더니, 자기 목 뒤쪽으로 이렇게 세게 점점 이렇게 압력이 조금씩 세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한 번 외칠 때마다 조금 강하게 누르고 또 한 번 구절을 외칠 때마다 더 강하게 누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목이 너무 심하게 졸려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푸드덕거리면서 그걸 치웠는데 뭐야 씨 하고 이제 쳐다보니까 밖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가로등 조명이 살짝 들어와서 실루엣이 대충 살짝 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모난 안경에 단정한 가르마를 하고 있는 그 은서 아버지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자기 어깨에 이렇게 손을 딱 올리더니 샬롬 그러더래요. 전 처음에 무슨 치킨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 그게 뭐야 해서 또 그것도 들어봤는데 인사라 하더라고요. 네, 샬롬. 샬롬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안 다녀보내라. 그러니까 샬롬 하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목을 탁 조여쥐면서 벽으로 사람을 딱 밀어붙여가지고 목을 꽉 조르면서 아까 그 말을 계속 하더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뭐 이걸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점점 그 얘기를 하는데 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조금씩 세게 쥐더라고. 근데 자기가 미처 몰랐는데 그 팔을 잡고 막 발버둥을 치려고 그걸 빼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보고 놀란 게 그 목사님이 항상 긴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체격이 어떤지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팔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긴팔이 좀 소매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팔뚝을 보는데 엄청나게 두껍고 단단하더래요, 팔뚝이. 그러니까 한 손으로 자기를 제압하고도 남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제일 공포스러운 기억인 게
이 목사님이 그 구절을 외치는데 그 구절에 무슨 흔히 얘기하는 약간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힘이 점점 풀리고 이 사람의 이 말을 외치면서 점점 강해지는 이 손의 악력이 심리적으로 자기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딱 그런 심리적인 패배감? 이런 거를 딱 들게 만들어버리더래요. 계속 그 구절을 외치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이 두 구절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팔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얘가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남자 그 중요 부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팍 걷어찬 거예요, 세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근데도 힘이 안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로보캅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 보통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조금 힘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게 주더래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표정 변화가 없더래요. 아, 나는 이대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해서 의식이 거의 없어질 때쯤 밖에서 컨테이너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게 쥐고 있다가 고개가 탁 그쪽을 보더니 이렇게 탁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어디를 이렇게 팍 때렸는데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그 뒤로 깨어났을 때는 이미 그 상황이 다 종료가 된 다음이었대요. 네. 자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 예배당 거기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예배당 가면은 의자 있잖아요. 약간 길게 장의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지 이게? 해가지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딱 옆을 봤는데 왜냐면 옆에서 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을 봤는데 누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그 합장한 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뭐라 중얼중얼 가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 입장에서. 와, 소름 끼치지. 눈을 딱 떠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구절을 하고 있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열매를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인터스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어디가 현실이고 뭐 내가 지금 약간 TV로 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현실이고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라 인셉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해야 되지? 감이 저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대요. 그냥 이게 뭐지? 이런 생각만 듣고 있는데 자기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은사 아버지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쓱 자기를 보더래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샬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샬롬이란 말이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다시 팔에 끼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자기 옆으로. 근데 도망갈 수가 없대요. 그냥 그 공포에 질려있는 사냥감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자기 옆에 딱 와서 앉더니 또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더래요. 근데 이게 왜 얘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냐면 자기 어깨에 손을 올렸던 거기 지점 비슷한 데에다 손을 올렸는데 거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거기를 세게 쥐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 잘 주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되게 온화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군요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딱 피더니 자기가 계속 외치던 구절 있죠.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손으로 거기를 딱 가리키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하더니 그 구절을 이렇게 읽더래요. 천천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그런 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형제님이 우리 아들한테 한 그런 추악스러운 짓거리는 그대로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웃으면서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살짝 지렸대요. 목사님, 제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식은땀이 얼굴에 이렇게 싹 흐르는데 성경 사이에 손수건이 하나 껴져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딱 빼더니 이렇게 흐르는 땀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조금 걔에 대한 보답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하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은 가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나가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발걸음이 빠르게 안 가더래요. 이렇게 네. 천천히 뚜벅뚜벅 눈치를 보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그게 한 10년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문을 끼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침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다다다닥 뛰어가고 집까지 갔대요. 근데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와 저거 완전 사이코구나. 미친놈이구나. 내가 완전히 지금 이상한 데에 가서 죽을 뻔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자기는 있었대요. 당시에. 네. 하나는 그럼 내가 지금 그 술 먹고 뻗었다가 그 일 당하고 나서 지금 몇 시간이 흐른 거고 시간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는 시계를 보면 알지만 자기가 거기서 뻗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몇 시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이것도 모르겠고 자기랑 같이 갔던 애들 중에서 이제 태음이 같은 경우는 그 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시절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네네. 특히 여기는 더 그랬겠죠. 시골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태음이 집에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태음이 친구 태훈인데요. 태음이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얘도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태음이 아직 안 왔는데? 너랑 같이 간 거 아니었어? 난 너랑 같이 너희 집에서 자나 뭐 아니면 교회에 있나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훈이가 큰일 났다. 얘가 뭔 일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래도 이 친구가 의리는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던 교회로 다시 뛰어갔대요. 예.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기서 교회를 향해서 막 논두렁길을 가로질라고 미친 듯이 뛰는데 저쪽에서 누가 터덜터덜 이렇게 눈에 초점도 하나도 없이 약간 그런 걸음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왼발을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한 걸음 내딛고 또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음이 나가야 되는데 네. 발을 다치거나 기운이 없는 사람 보면은 왼발을 한번 내밀었다가 오른발을 한번 그 왼발 쪽으로 쓱 잡아 끌고 약간 좀비 걷듯이 예. 힘없는 걸음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몸을 거의 잡아 끌듯이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보니까 태음이더래요. 그래서 야야야야 너 괜찮아? 해가지고 하니까 얘가 태음이가 그거 자기 보는데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야 너 괜찮아? 야 그 사이코 너한테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딱 부둥켜 안더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든 생각이 당시에 일단 여길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겠다 해서 이제 재빨리 거길 벗어나서 태훈이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냉수 마시게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태훈이가 겪었던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근데 이제 태음이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태훈이가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뻗어갔잖아요. 걔를 이제 거기다가 도축해서 놔두고 태음이는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은서가 야 나도 취한다. 태연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태훈이는 여기서 자고 갈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 난 집에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은서가 너도 같이 자고 가. 태훈이 혼자 저기에 냅두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태훈이가 그래야 되나? 야 근데 난 잘 때가 나도 저기 가서 자야 되나? 아까 태훈이 거기 나도 가서 잘까? 그러니까 은서가 아니야 너는 저기 밑에 따라와봐 하더니 이제 자기를 오늘 데리고 가더래요. 되게 신기한 게 예배당 밑에 예배당 뒤편으로 가는 곳에 밑으로 통하는 지하 계단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이런 계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때가 저희 막 해리포터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럴 텐데 여기가 비밀의 방이야. 막 웃으면서 은서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야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불이 이 밑에 있어. 잠은 여기서 안 잘 거고 이불하고 덮을거리만 여기 밑에서 가져올 거니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자기 데리고 가더래요. 가니까는 한참 내려가는데 그 밑에는 전기 불이 형광등 말고 노란색 그 약간 오줌 색깔로 들어오는 그 뚝딱이로 이렇게 뚝 하고 주렁주렁 뭐 메추리알 같이 매달려 있는 거 뚝 하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등 하나만 있더래요. 되게 넓은 공간인데. 그러니까 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하니까 미안해 이불이 저기 어디 있을 텐데 저쪽 가서 한번 찾아봐봐. 내가 올라가서 후레쉬를 좀 갖고 올게 하고 얘는 올라가고 이제 얘는 이제 그 메추리알 켜고 이불이 여기 어디 있다 했는데 하는데 이제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은서가 후레쉬를 갖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불 자리를 찾다가 없으니까 뒤를 보면서 야 은서야 이불 없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어서 많이 본 그 가르마랑 안경이 또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샬롬 하더래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 하니까 똑같이 하더래요. 태훈이한테 한 것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목덜미를 탁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막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말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막 이거를 막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 태음이는 예전에 씨름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태훈이보다는 조금 체격이 있고 힘이 있는 친구라 이대로 있으면 내가 목이 졸려 죽겠다 싶어서 이 팔을 어떻게 뿌리치면서 약간 씨름 기술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걸 힘을 받아쳐서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딱 벗어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딱 이거를 미쳐가지고 그 아저씨를 넘어뜨리는데 떨면서 이렇게 왜 그러시냐고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더니 그 자르마를 굉장히 정갈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더니 그 메추리알 그 불을 딱 꺼버리더래요. 안 보이잖아요. 얘는 여기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뭘 이렇게 뚝뚝 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얘가 메추리를 한참 찾다가 이렇게 탁 켜갖고 보니까 촛대가 있었대요. 거기에 촛대에서 초를 뽑아가지고 그 초가 꽂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한 손에 들고 미친 사람처럼 아까 그 구절을 막 눈을 감고 되뇌이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뭐 이걸 하면서 막 그거를 갖고 자기를 막 찌르려고 이렇게 확 이렇게 손을 막 뻗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걸 피하면서도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찔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눈이 이미 완전히 돌아있더래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태 눈 있잖아요. 이미 뭔가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듯한 그런 눈을 하고선 자기를 막 찌르려고 허공에 팔을 휘적휘적 하는데 피하다가 그거를 피하고 이 아저씨를 밀어쳐서 넘기고 자기는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하에서 나오긴 했는데 좁은 예배당이었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거기를 잠가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 밑에 숨어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뭔가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그러니까 형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미친놈이 뭘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빼꼼해갖고 보니까 그 긁는 게 은촛대를 벽에다 이렇게 드르르르르 긁으면서 자기 쪽으로 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야. 그래서 뒤지겠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완력으로 이 사람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그 태훈이와 태음이가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자기들이 이 사람보다 힘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네. 미쳐있는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분명 아까 잡아뜨리고 쓰러뜨려 넘겼는데도 내가 지금 나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안 들더래요. 그냥 이 사람은 네.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덜덜덜덜덜 걸리는데 다리가 덜덜거리니까 그 장의자에 떠있는 다리 부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살짝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더니 회개하세요 하더니 그쪽으로 걸어오더래요. 미치겠다 하고 있었는데 창문이 다행히 좀 오래된 영세교회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저 미친놈한테 찔려서 죽느니 저 창문의 대가리를 받고 죽는 게 낫겠다. 깨지든 말든 일단 부딪혀보자.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아까 제가 책을 가지고 육중했다 그랬잖아요. 몸을 다이빙하듯이 던져갖고 약간 저희 포켓몬 같은 데 보면 몸통 박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빵 하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게 샤시가 무슨 쇠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나무로 돼 있는 창문이었대요. 옛날에 오래된 학교 창문 같이. 그러니까 그게 쨍그랑하고 깨지면서 이제 그 프레임까지 통째로 이제 밖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주변에 논밭이 있었대요. 논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거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벌레부터 거머리 같은 게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자기 입을 틀어막고 한마디도 안 하고 숨 쉬는 소리도 안 내면서 거기에 동이 틀 때까지 숨어 있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다 돌아간 것 같고 조용해지니까 기어 나와서 터덜터덜 미친 사람처럼 걷다가 태훈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이제 그 얘기를 교환을 한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약간 젊은 혈기에 어제까지의 그 겁을 잊고 둘이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에. 그래서 아이씨 뭐야, 그새 다 내 뺀 거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컨테이너 있죠. 거기서 이렇게 문이 딱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목사님이 딱 걸어 나오는데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또 자기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샬롬 그러더래요. 와, 저 미친 저 샬롬인지 뭔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너무 신기했대요. 멀리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가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한 대 꽂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앞에 딱 다가서는데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들을 완전 눌러버리더래요. 그냥 웃고 있는데 무슨 주문에 걸린 것처럼 앞까지 씩씩거리면서 갔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까 그 목사가 오히려 왜 그러시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이 막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었대요.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형제님들 잘못이 있으면 기도하면 구원받고 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머리를 싹 가까이 모아가지고 입을 가까이 대면서 귀에다가 제가 어제 한 일도 저는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쓱 고개를 빼면서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더니 가더래요. 근데 그 뒷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생각이 들었던 건 이거를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찾아갔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거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이고 실제로 그 농촌에서 한번 밭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분을 구출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자기 피를 수혈해서 그분을 살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싸우고 뭐 지자체 이런 데랑도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일을 매끄럽게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같은 역할로 너무 마을에서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사고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여론 공론화 싸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목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유였고 두 번째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전화가 온 이유는 거머리 때문이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거머리? 거머리가 뭐? 했더니 아까 제가 그 목사한테 씩씩거리면서 찾아갔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너무 위압감에 당해가지고 뒤돌아서 오는데 갑자기 아 하면서 태음이가 팔뚝을 보니까 집채만한 거머리가 자기 팔에 딱 붙어있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아까 제가 논밭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피를 계속 빨리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은 이미 너무 큰 그 사람에 대한 공포감과 위압감에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을 정도로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몸집이 커진 거머리를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애써 스스로 자기를 펌핑해가지고 다가갔지만 근원적인 공포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태연하게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면서 자기 집에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왔대요. 자기 부모님 앞에서 웃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태훈 형제님과 우리 친구였던 태훈 형제님들이 너무 큰 도움을 줘서 저희가 성황리에 그 파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세요. 샬롬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 목사를 보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간 자기들을 아래 것들 부리듯이 니깐 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싹 달라지니까 아 우리가 이 동네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그 동네를 도망치듯이 떠나와서 전학을 온 게 저희 학교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난 저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된 얘기라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아 참고로 어떠한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그렇습니다. 사람 네.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그치, 학교에서 그치. 하실까봐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무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건 직업일 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직업이자 이제 종교인일 뿐인 거고. 저는 테슬라주님 때문에 네.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 그런가요? 어떡하냐. 제가 바로 알았잖아요. 그거 인사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 그러니까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뭔지도 몰랐고. 되게 그냥 좋은 인사거든요. 샬롬 하면서. 근데 그런가 봐요. 예. 너무 소름 끼쳐졌네요. 이제 어떡하냐. 아이 뭐 가벼운 인사겠죠. 설마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 맞죠. 저조차도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교회는 안식을 얻으러 가는 좋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맞아.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이 친구 이름도 알고 그 목사님 이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장로회나 침례회 같은 이제 비용 종단들이나 이런데 네. 아시는 지인분이 그쪽 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게 쭉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무나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지인 찬스를 좀 써서 한번 물어봤대요. 나 진짜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제명시켜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교회 종단, 종파 이런 거를 좀 아울러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좀 의외였는데 그런 목회자는 없대요. 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활동하고 뭐 지금 예를 들어 제명을 당했으면 제명을 당했다. 또는 뭐 그 뒤에는 활동이 없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대요.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활동을 하려면. 근데 애초에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뒤늦게 든 생각이 이 사람은 대체 뭐였을까?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맞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나중에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냐 진짜? 그거가 제가 마지막에 덧붙여서 들은 얘기였어요. 네. 실제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록이 되지 않는 사이비라고 하죠?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심지어 그 이름은 진짜였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에서 네. 막 그런 걸 서류를 띄워오라 하거나 확인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조금 미스테리했다. 뭐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좀 미스테리하네요, 진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목사에 대해서는 샬롬 목사. 모든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뭐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좋은 에이멘. 네. 에이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네네네. 테슬러즈님은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또 테슬러즈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텔렐루야. 테멘. 네, 감사합니다. 샬롬. 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테슬러즈님.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목사였다, 마지막에는. 네, 그치만,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뭐 딱 몇 가지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종교를 다 떠나서 이거는 사람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저희 방송은 종교를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